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 지역에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제주 전 지역의 최저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제주시와 성산의 최저기온은 26도, 고산 25.7, 서귀포 25.4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33도와 고산 3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렇게 찜통 더위 속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최대 40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제주시 아라동. 오전 10시 40분쯤 이곳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천여 가구는 물론 인근 상가와 초등학교까지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첨단 과학단지 인근에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에는 최대 30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 2명이 아파트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도 갑자기 안 되고 물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동으로 그 전기 통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도 안 되더라고요. 밥솥에 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기가 안 되니까. 같은 시각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의 카카오 본사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정전은 40여 분이나 이어져 자체 발전 시스템을 가동해야 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다른 업체들에서도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는 카카오 본사와 연결된 전력 연결 시설인 개폐기가 불에 타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만 또 정리가 끝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영향을 주니까 어떤 영향인지 아까도 전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한전은 불에 탄 개폐기 단자를 전력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정전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제주에 머무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오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단속이 느슨하고 처벌이 약한 제주도에까지 와 성매매를 하는 건데 최근에는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단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호텔, 출장 서비스 방식으로 중국인 성매매 여성이 손님 숙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성을 팔기 위해 제주도로 건너온 중국인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정착한 7천여 명에다 관광객까지 하루 평균 중국인 2만 5천 명이 제주에 체류하면서 덩달아 생겨난 현상입니다. 제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중국인 성매매 여성은 어림잡아 수십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성매매 연결 창구. 친구 맺기를 한 뒤 사진을 보내고 관심을 보이면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제주도가 원정 성매매 무대가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단속 때문. 적발되면 중국에서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지지만 제주도에서는 강제 출국 조치가 전부입니다. 최근에는 성매수 남성을 등치는 사기단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연예인이나 유명 블로거 사진을 본인 모습으로 속이는 것은 기본. 성매매 제안에 관심을 보이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한 뒤 돈을 보내면 계정을 삭제하는 수법입니다. 이 안내 보증금은 아가씨한테 수업이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아가씨하고 일 잡보시고 아가씨가 일 없으면 바로 세차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성매매 사기라면서도 중국인 원정 성매매가 중국 계정에서 이뤄져 수사할 방법이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면세점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면세점 뒷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문제와 면세점 확장 공사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면세점은 직원 주차 문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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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인근 주민들이 현수막과 마이크를 들고 모였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이 주차한 차량들로 골목이 마비되자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목길에 들어가 보니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직원은 1000여 명까지 늘었는데 주차 면수는 100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정작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아무 데나 그냥 차를 주차를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주민들은 차 댈 데가 없어서 잠시 볼일만 보고 갔다 다른 사람도 차를 대놔버리는 입장이고. 면세점 뒤편에는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6층짜리 창고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바람에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공사 차량도 많이 지나가고 애들도 많이 위험하고 먼지가 많이 날려가지고 좀 문제스럽습니다. 관광버스 주차장에는 여름철이 되면서 에어컨을 켜놓고 공회전을 하는 바람에 소음과 매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계속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거 개선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인데,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 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면세점 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에 JDC 차기 이사장 선임 파행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영호 JDC 노조위원장은 직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JDC는 도민과의 소통, 공감, 설득을 통한 지지와 신뢰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존폐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며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이사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기 이사장의 덕목으로 JDC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갈 리더십과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절충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도내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보다 훨씬 많은 마취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 측에서는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에게 피해가 없다며 맞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심한 두통을 호소해 제주 한라병원에 입원한 4살 강모구. 강구는 지난 12일 전신 마취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뒤 뇌수막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구는 마취에서 6시간 만에 깨어났지만 졸음과 경련을 호소했고, 하루가 더 지난 뒤에야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강군에게 의사가 처방한 마취제는 14mg. 실제로는 무려 17배나 많은 237mg이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 불안감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상식적인 일을 이 병원 내에서는 상식이 아닌 양 행동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라병원은 간호사가 밀리그램을 cc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0.28cc를 4cc로 잘못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제 투여량이 과용해도 회복할 수 있는 안전범위 안에 들어있는 데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보상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군의 가족들은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7일 서귀포시 표선 하수펌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 수자원본부 공무원 42살 윤모 씨와 공사수주업체 대표인 52살 고모 씨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이 지난달 말부터 하수처리장 13곳에서 준설 공사를 하면서 안전장비를 비치해놓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작업 전 공기 측정과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갈수록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와 또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동해시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스크 공장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입니다. 올해 71살의 정의달 할아버지. 마스크를 반으로 접어 기계로 눌러주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지 않고
놀기보다는 심심치 않고 이래 움직이는 게 훨씬 낫죠. 반으로 접힌 마스크는 다시 추가 작업을 거쳐 한 장씩 포장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한 공간에서 어울려 일할 수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이 문을 열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동해 시니어 클럽 마스크 제조 공장은 강원도의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동해시의 견운무 업체가 기계 설비와 작업 기술을 전수하고 생산된 마스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두 10명의 어르신들이 두 조로 나누어 한 달에 20일, 하루 3시간씩 일하고 20여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받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어르신들이 보람 있게 일을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견운무가 함유된 마스크는 의약품으로 규정된 제조 과정을 통해 중국으로 전량 수출하게 됩니다. 일손을 놓은 뒤 무료하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특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네, 어느덧 여름의 마지막 절기인 대서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답게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밤사이 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 출근길도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특히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요. 산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폭풍 찌는 날씨 속에 오늘도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식중독 위험도 매우 높은 만큼 음식물 보관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요즘 북부 지역은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서부 지역도 30도를 넘나드는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4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짙은 안개가 머물고 있는 산간에는 곳에 따라 이슬비가 내리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적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 6거리에서 수학여행단 버스가 회전 교차로 경계석과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 있던 17살 박모양 등 학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회전 교차로 경계석을 보지 못했다는 버스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가구를 구입한 제주도 개발공사 전 직원인 35살 김모 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회사 법인카드로 980만 원 상당의 침구와 책상 등을 구입해 자신의 집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올해 초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를 파면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주부 도박단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주부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연 54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도박을 한 주부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5명을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판돈 8,700여만 원을 놓고 화투로 속칭 아도삭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로 상반기 제주공항의 관제탑 교통량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항공교통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공항 관제탑에 관제 지시를 받은 항공기는 8만 7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16만여 대로 제주에 이어 8.3%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김포공항은 8만 3천 대로 2.3% 감소했습니다. 여신 심사 강화 제도 시행에도 제주 지역 가계 대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정부의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난 5월 도내 가계 대출은 2,695억 원 증가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주 지역의 총 가계 대출 잔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규제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은 924억 원으로 전달보다 515억 원 줄어든 반면 기타 대출은 1,771억 원으로 529억 원 증가했습니다. 제주의 드림타워와 헬스케어 타운을 개발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마주가 됐습니다. 제주 경마공원은 중국의 경마팬을 유치하기 위해 녹지 한국 투자 개발을 법인 마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녹지 한국 투자 개발은 마사회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맡겨 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의 전기차 충전기가 대폭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한전, 민간업체와 함께 도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공동주택 등에 공용 급속 충전기 168기 등 충전기 230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기는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 뒤 연말쯤 개방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가 설치하는 급속 충전기 45기는 한시적으로 충전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